역사적인 현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기록. 아주 나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생산기술연구원 김인수입니다. 오늘 진단팀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디오가 좀 이상하신 분은 채팅 기능이 있는데요. 채팅 기능 이용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10시가 되었으니까 킥오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킥오프 세미나는 먼저 진단팀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고 진단 대상과 어떻게 매칭을 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단팀 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진단팀 구성 및 지원 사업자 매칭 안내에 대해서 저희 센터의 백춘열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백춘열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진단팀 구성 및 지원 사업자 매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진단팀 선정이 되셔서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그래도 혹시 진단팀 어떻게 선정되었고 진단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팀 선정은 이제 사업 공고를 통해서 약 24개 기업과 26명의 전문가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통해서 22개의 기업과 14개의 전문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평가 기준들은 이제 정량적인 부분하고 정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서면 평가이다 보니까 평가에 좀 한계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이제 증빙 자료를 성실하게 주신 분들도 있었고, 그에 반해 이제 개괄적으로 경력은 많으시되 좀 개괄적으로 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점수들이 조금 더 못 받으신 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이 타입을 한 3가지로 분리를 해서 진단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타입 1은 기업 단독으로 진단팀을 구성을 하는 팀이고요. 타입 2는 이제 기업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타입이고요. 타입 3는 이제 전문가 간의 협력입니다. 근데 저희가 매칭을 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스럽던 부분이 지역과 수요 기업의 지역과 진단팀의 수요 지역들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가능한 감안을 하고 요구하신 그 수요하는 업종,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을 해서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타입 1과 타입 2, 타입 3가 이제 아마 어제 다 안내를 일단 받으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타입별로 좀 진단팀을 좀 보면요. 네, 이 진단팀을 다음과 같이 타입 1, 2, 3로 분리를 하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진단팀에 몇 개의 기업을 할당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기업 담당 기업 수를 이제 확정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쿼터를 두었어요. 일단 기업의 참여 인력과 평가 점수들을 기본으로 가산과 그리고 컨솔을 할 경우에 이제 가산들을 감안해서 타입별로 지금 최종 진단 기업 수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제 단기에 제한되어 있는 100개 기업을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좀 수요 기업이 좀 적은 부분도 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250개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적더라도 내년에는 내용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타입별로 내용을 좀 볼게요. 어제 아마 기업과 전문가분들께 담당 지역과 담당 기업을 안내를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기업별로 할당되어 있는 부분을 이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되나? 혹시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 안 들리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채팅으로도 뭐 상태를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으셨는데요. 그 각 타입별로 기업 진단 개수를 어떻게 확정했고 타입별로 해당 기업이 어떤 지역에 어떤 기업을 가는지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입 1은 기업 단독으로 가는 지역들이고요. 저희가 매칭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수요했던 기업 업종과 다르게 이제 들어온 기업들이 굉장히 특정 업군으로 좀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 제조 관련 금속 가공 쪽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요거는 진단팀에서 감안을 해주시고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매칭을 저희는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타입 1 부분들은 이제 기업 단독이시니까 큰 논란이나 뭐 의견은 딱히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타입 2 부분들이 이제 진단팀과 전문가가 협력하는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8팀 정도가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1차 평가 서면으로 평가를 했을 때
특정 업 전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경우 그거를 협력하셔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문가분들을 매칭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행 부분은 이제 이후에 이제 김인수 박사님이 역할과 그 결과물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분들은 오늘 아마 미리 연락을 하셨던 기업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처음 담당 팀과 전문가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처음 만나는 분들을 서로 인사하시고 협의를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요 타입 2와 타입 3 부분에 논의하는 시간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박사님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좀 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전문가분들과 기업의 수요 업종과 지역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매칭을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기업과 전문가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 부분들은 그 어느 부분은 이제 보고서를 쓰고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은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전문가 간의 매칭입니다. 지금 여수 광주 지역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개 기업만 들어와서 해당 지역에 지원하신 그 전문가분들은 지금 담당한 기업이 2개로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PM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 PM 부분은 전문가 간에 협의를 하셔서 3개가 담당이 되었을 경우 어느 기업을 담당하실지 그거는 전문가 팀 내에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팀의 팀장 부분은 지원서에 경력과 연령을 감안해서 팀장을 선정을 하였고요. 일단 위에 타입 2에서도 PM이라고 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문가와 진단팀이 같이 협의를 하셔서 크게는 예를 들어 엔스타 RNC의 경우에는 6개를 담당을 하는데요. 그 중에 최소 2개는 전문가분이 PM으로 적극 활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의견을 받긴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인사를 하시고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취하셔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진단 결과물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납기를 마치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선정과 매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진단팀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김인수 박사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인수입니다. 이제 이때까지 진단팀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진단팀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단팀 역할과 임무에 대한 안내이고요. 진단팀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오버뷰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은 일부 변동이 가능하긴 한데요. 현재 모집 공고와 신청서 제출, 참여 자격 평가, 진단팀의 참여 자격을 평가해서
후보 기업 매칭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킥오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남은 일정은 그 9월 11일까지의 현장 실사, 그 배정된 후보 기업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가시고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 현장 실사가 9월 11일까지 완료가 돼야 하고요. 이 진단 보고서와 뭐 서면 평가 결과 뭐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본 보조 사업의 지원 사업자 선정이 9월 말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말에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실제 이제 개선 활동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그 개선 진행 여부를 점검하시고 또 중간 점검표 작성 및 등록을 하시는 이 중간 점검을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10월에서 12월 중에 한번 나가셔야 하고요. 12월에 이제 지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1월까지 해가지고 사업의 지원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우수 진단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팀의 역할과 임무라고 한다면 이제 진단팀은 현장 실사와 중간 점검, 성과 확인 이 세 가지가 이제 진단팀의 역할과 임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클린팩토리 진단팀을 꾸렸는데 지금 스마트 생태 공장이라는 사업이 하나가 더 있어요. 환경부와 중기부와 협업하고 있는 과제에도 저희가 진단팀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 생태 공장의 좀 모집이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지원 사업자 선정 전에 일어나는 이 현장 실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배정해드린 배정 기업에 대해서 그 현장에 가셔서 어떤 기초 자료 조사를 하시고 또 기업이 신청한 어떤 개선 신청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또 공정 진단을 통해서 청정 생산 개선안을 노출해 주시는 것이 이제 현장 실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정해드린 기업과 또 진단팀 간에 뭐 일정을 협의하셔서 2회 이상의 현장 실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각 이제 현장 실사를 가셨을 때 각 건별로 현장 진단 일지를 수기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는 공정진단 보고서에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정진단 보고서 양식을 드릴 텐데 별점 1에 그 양식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현장 진단을 왔다 그 일자와 뭐 담당자 간의 뭐 내용 뭐 서명 등을 담아서 현장 진단 일지를 건별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진단팀으로서 그 지원 사업장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진단팀에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단팀원이 뭐 2명, 뭐 3명 뭐 구성이 될 텐데 각 개인별로 그 지원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뭐 산술 평균 내서 그 지원 사업장을 선정하는 데에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공정진단 보고서 별점 2로 저희가 첨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나시면 이제 진단팀은 공정진단 보고서를 이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하고 제출 방식은 추후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출한 공정진단 보고서 중에 이 뭐 현장 진단 일지나 지원 사업장을 평가한 이 별첨 자료를 제외한 이 공정진단 보고서는 그 진단하신 그 사업장, 그 지원 사업자에게도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도 이 선정평가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 공정진단 보고서를 지원 사업자에게 공유해 주시면 그 지원 사업자는 9월 18일까지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자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그 해당 진단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9월 11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공정진단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식은 또 추후에 배포해 드릴 예정인데 그 양식의 순서 순으로 지금 발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회사 일반 현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자가 서면 평가를 위해서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 요약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진단팀에게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하셔서 회사 일반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항목이 기초 자료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린 팩토리 수준 진단이라는 저희가 진단표를 양식으로 드릴 텐데 그 현장에 가셔서 그 사업장의 수준 진단을 해주시고 또 사업장의 공정 정보나 생산 정보, 오염 배출 수준 등의 어떤 사업장의 기초 자료를 조사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이 지원 사업자 신청 개선 내용 검토 항목입니다. 그 지원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개선을 신청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진단팀께서 현장에 가셔서 공정도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적절성이나 개선 효과나 예산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셔서 그 개선 내용 검토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산 적절성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공기압축기나 인덕션 히터, 냉동 시스템 등 그 주요 청정 생산 기술이나 설비에 대한 그 스펙별 금액, 대략적인 금액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진단팀에서 알고 계시는 대략적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견적서 등을 좀 받으셔가지고 그 예산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정밀 진단 및 개선 실행안 항목입니다. 이제 3번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어떤 개선안에 대한 검토라면은 4번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이 사업장에는 이런 개선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도출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그 공정 정밀 진단을 통해서 개선안을 다양하게 도출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 해당 사업장에 이제 현재 적합한 개선안이 있고 그 현재는 조금 부적합하지만 추후에 민간 투자나 추후에 개선하기에 적합한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 내에서 현재 적합한 개선안에 대해서 개선 차장님. 실행안을 만들어 주시면 예, 되거든요. 예, 차장님. 아래 이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아래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 신청한 기술 설비 의 추가적인 개선안의 적극적 발굴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것 중에 대다수가 이제 공기압축기에 대한 신청이 많습니다. 물론 공기압축기가 실제로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신청하신 공기압축기보다 다른 개선이 훨씬 더 효과적, 비용 효과가 좋고 환경 개선 효과가 좋다고 하시면 그런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선 일정 및 사업비 사용 계획입니다. 그 위에서 다양한 개선안을 도출하셨고 그 중에 이제 현재 해당 사업장의 어떤 예산상 적합한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실행안을 만드셨을 텐데 그 실행안에 대한 어떤 추진 일정과 사업비 규모, 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진단 종합 의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단팀의 전체 공정 개선안, 현재 적합한 것도 있었고 아까 현재는 부적합하지만 이런 개선도 좋겠다라고 만드셨던 그 전체 공정 개선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최종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이 종합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원 사업자와 또 생기원이 협의하여서 올해 어떤 보조 사업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현장 실사의 결과로 제출하셔야 하는 공정진단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렇게 공정진단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중간 점검과 성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자 선정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선정된 지원 사업자의 개선 활동 진행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또 개선 활동이 완료된 후에 최종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원 사업자의 개선 활동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수행하시고 중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그 10월에서 12월 중에 중간 점검을 하신 후에 생기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나 기술 도입의 지원이 완전히 끝난 후에 그 최종 개선 효과를 확인하시고 성과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생기원에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진단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성과 확인 보고서 역시 지원 사업자에 공유하셔서 지원 사업자가 이 사업 수행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고요. 여기도 역시 지원 사업자가 이 최종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본 사업의 우수 성과로 선정될 시에 해당 진단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니까 그 성과 확인 보고서를 잘 작성하시고 지원 사업자의 최종 보고서 작성에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단팀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진단팀이 그 현장 실사를 나가야 하는 그 대상 사업장들은 다 정해서 안내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원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 동일한 사업장의 중간 점검이나 성과 확인을 나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진단팀의 대상 사업장을 재배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현장을 나가야 되는 그 대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현장 실사로는 116개를 배정을 해서 이제 나눠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사업에 선정이 되는 사업장은 100개 이하가 될 거고요. 그럼 100개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중간 점검과 성과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진단팀 간의 어떤 진단팀은 다 떨어지고 뭐 어떤 진단팀은 다 붙어가지고 그게 쭉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재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 후에 진단팀께서 제출하시는 공정진단 보고서를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진단팀의 어떤 전문성을 파악해서 실제 지원 사업자가 어떤 개선을 할지 그런 설비나 기술에 맞춰서 이제 중간 점검과 성과 확인을 위한 그 해당 기업은 재배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산 지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진단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생기원과 용역 계약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지급해드릴 예정이고 개별로 신청하신 진단 전문가의 경우에는 자문료나 원고료 등 이런 그런 형태로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지급 시기가 그 지원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10월 중에 지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수 지급안입니다. 먼저 진단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진단팀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합니다. 현장 여기 진단을 가시는 기업별로 최대 지급액을 저희가 정해놨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단 기업으로 이루어진 진단팀이 지금 진단을 가야 될 대상으로 5개 기업을 받으셨다면 그 5개 기업을 현장 방문하시면 120만 원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진단 보고서를 5개 기업 다 제출하셨다면 100만 원 곱하기 5. 그 중에 지원 사업자 5개 중에 지원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다면 60만 원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을 해서 저희가 용역계약식으로 내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성과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고 또 성과 인센티브는 저희가 그 용역 계약하고 금액을 지출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 진단 기업의 경우에도 성과 인센티브는 저희가 자문료 형태로 지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업으로만 이루어진 진단팀은 아까 백춘열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타입 1 전체와 타입 2의 일부가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가 포함된 진단팀들이 있습니다. 타입 2의 일부와 타입 3가 이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건 역시 그 진단 대상별로 그 최대 지급액을 정했고요. 이건 이제 전문가분과 기업이 0.5의 어떤 맨파워를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간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급액은 앞서 설명드린 것에 이제 절반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전문가분들께서 2개 또는 3개의 기업을 배정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배정받은 기업이 2개라면은 2곳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60만 원 곱하기 2가 되고 3개를 배정받으셨으면 3곳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60만 원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아래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역시 그 내년 3월경에 자문 형태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운영이나 뭐 예산, 역할, 임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궁금하신 점이 되게 많을 텐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이 47분이나 되셔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좀 어떻게 받을지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질문을 혹시 괜찮으시면은 여기 채팅 기능이 있는데요. 그 채팅 기능을 통해서 한 번씩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구두로 저나 백춘열 박사님께서 구두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거나 뭐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CTA에서 질문해 주셨고 혹시 백춘열 박사님께서 네. 뭐 화면이 필요하신가요? 화면 이쪽에서 하시죠. 화면 공유가 되고 있을 거예요. 진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진단 선정 기준. 좀 늦게 들어오셨군요. 예. 진단팀 선정은 네, 맞아요. 지원사업자 선정 지원? 기업, 제조기업. 이거는 진단팀 선정 기준이 아니네요. 지원 사업자의 선정 기준이니까. 네. 지원사업자 선정 기준은 저희가 서면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부채 비율이나 자본 잠식 등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서면평가는 다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KC 코트렐 최승근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현장 실사 2회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존 공고에선 1에서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로 실사가 가능한 사업장은 1회 방문으로 가능한가요? 라고 회신 주셨는데요. 2회 가셔야 합니다. 최소 2회 이상 가셔야 하고요. 만약에 1회를 가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현장 진단에 배정된 예산의 절반을 드릴 예정입니다. KSA님께서 진단 보수 관련 현장 방문 2회 이상의 2명 동시 1회 방문하면 2명이 동시 1회 방문하면 2회 방문으로 카운터 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분이 동시에 2번을 가셔야 2회 방문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오늘 교육 자료는 메일로 오늘 교육 자료 그 PPT 자료는 메일로 배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진단 보고서도 같이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장 방문 그 진단 사업장 방문 시 직접 사업장에 연락해서 인적 잡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사업장에 다 안내는 해드릴 거예요. 어떤 진단팀이 방문을 할 예정이고 이런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 후에 그 진단 사업장과 연락하셔가지고 서로 일정을 조율하셔서 현장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 설명에 대한 회의 영상은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그 링크는
그 뭐 발표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금액의 경우 최대 5천. 그 이현찬님 질문은 사업비 투자금액의 경우 최대 금액 5,500만 원이 아니라 국가보조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의 개수는 복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아이템을 통합으로 해서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 국비보조금이 최대 5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그 예산 상황 안에서 물론 뭐 자기 부담금을 많이 높이셔서 뭐 3개, 4개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 상황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회 방문과 2회 방문 확인 사항이 구분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회 방문으로는 사업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2회 방문 때는 공정 정밀 진단과 개선안을 도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정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은 방문해 주셔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현장 실사 후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예상 경제적 성과 등. 이게 아까 재배정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경제적 성과도 있고, 뭐 지역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진단팀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예정이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단팀이 작성하신 공정진단 보고서의 전문성과 그 대상 기업 간의 어떤 매칭 정도를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반드시 수기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현장 진단 일지는 수기로 작성해 주시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하시면 됩니다. 진단 보고서, 중간 점검 보고서, 결과 보고서는 PM과 진단 팀원이, 평가서는 각각 작성하고 건별 보고서는 PM만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진단 보고서, 중간 점검 보고서, 결과 보고서는 팀에서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뭐 PM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뭐 나눠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진단 팀별로 해당 기업에 대한 진단 보고서와 중간 점검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가 하나씩 나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진단 기업 평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팀별로 하나가 아니라 그 팀에 해당하는 모든 팀원이 다 작성을 해주셔서 뒤에 별첨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그 건별 보고서는 PM만 작성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PM을 정해드린 거는 나중에 뭐 예산 지급이나 뭐 이런 뭐 좀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해드렸고 그 작성의 주체는 누가 할지 뭐 이런 부분은 그 팀 내에서 좀 결정을 하셔서 뭐 잘 나누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님께서 하루에 몇 개 업체를 방문해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그 현장 방문 일지를 그 기업별로, 뭐 날짜별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은 뭐 복수의 기업을 방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N스타 RNC 강희찬님께서 용역계약은 지금 단계별 포함된 금액의 총액의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계약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부가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논의한 후에 다시 좀 메일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액을 안내한 거는 총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금 딱 맞춰서 한 거라 거기다 10% 부가세를 넣으면은 좀 예산이 오버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한 다음에 메일을 통해서 부가세 부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선님께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현장 실사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스마트 생태공장은 환경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쪽에서 이제 서면 평가를 통해서 총 16개 기업을 아마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16개 기업에 대한 뭐 지역이나 뭐 개선 희망 분야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나면 저희가 가진 진단팀의 어떤 진단 지역이나 진단 뭐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해당 진단팀의 뭐 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명현택님께서 진단팀에서 지원사업장 조정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 전윤상 연구원님께서 그 의견을 좀 달라고 아마 메일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전윤상 연구원님과 좀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호님 질문은 타입 2의 경우 팀과 전문가로 배정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경우 PM으로 배정된 기업만 수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PM으로 배정된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타입 2의 경우에 전문가분들은 PM으로 2개의 기업을 배정해 드렸거든요. 그 2개의 기업만 그 해당 진단 기업과 0.5 대 0.5 비율로 진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서명규님 질문에 PM 역할은 별도로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PM 뭐 이렇게 구분 지은 거는 추후에 예산 집행 어떤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좀 구분을 지어 놨고요. 뭐 PM이라고 해서 일을 더하고 뭐 이런 거는 딱히 없고, 그 진단 같은 팀 내에서 이제 협의하셔서 그 팀별로 나와야 되는 것들을 좀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러니까 타입 2의 PM이시라면은 그 PM으로 배정된 기업만 진단을 가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린 질문은 제가 다 읽고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스타 렌시 강희찬님께서 타입 2의 경우 전문가가 PM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단팀에서 작성해 보고서 협의사항인지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가 PM으로 배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0.5와 그 진단기업 0.5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진단을 하시고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저희 쪽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PM으로 배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진단 기업과 그 진단 전문가 간에 협의하셔가지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KSA께서 그 타입 1의 진단팀의 경우 최초 신청한 전문가만 배정해야 하는 건가요? 업종이나 개선 분야를 고려 진단팀의 내부 인력으로 변경 신청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 신청하신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뭐 진단을 할 수 있는 업종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기업을 배정해 드린 상태인데요. 그 인력을 변경하신다는 말씀은 그 인력의 어떤 전문성이나 뭐 전문 업종이라든지 진단 관련 업종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최초 신청한 전문가 그룹이 있고 혹시 변경을 신청하고 싶으신 전문가 그룹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경한 인력도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KSA에 배정된 뭐 사업장은 일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대훈님께서 수요기업에서 예산을 설비 투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계산에 소용되는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금 보고 답변. 잠깐만요. 강대훈님 질문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좀만 더 풀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저기업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 예산이 없을 때 매칭을 못 하는데 그러면 공정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수저기업 지금 진단 툴은 그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재량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원래는 뭐 램스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에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뭐 지역에코 가이드북이라는 뭐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은 그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그 진단 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정 개선안 발굴 후 지도 시 예산이 없어서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강대호님 질문은 공정 개선안을 뭐 여러 개 뽑았는데 그 설비가 너무 비싸거나 뭐 기술이 너무 비싸서 국고지원금의 범위를 맥스로 하고도 그 외 추가적으로 그 지원 사업자의 자기 부담금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개선안, 전체 개선안에는 그런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에 뭐 예산이 너무 과다하여서 뭐 지원 사업자가 뭐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기 어려움 이런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스타 RNC 강희찬님께서 신청서 제출 시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원을 제출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진단 팀원을 진단 팀장으로 PM 역할을 수행해도 되는지요? 엔스타 RNC는 기업만으로 되어 있나요? 네, 하이브리드. 타입 2. 내부적으로 엔스타 RNC는 지금 타입 2로 타입 2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전문가랑 같이 가야 되는 그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가분께서 진단팀 그 PM을 아마 해주실 거고요. 엔스타 RNC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곳은 뭐 경력 10년 이상의 진단 팀원을 팀장과 PM 역할로 수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신명엔텍에서 저희가 신청서에 작성한 업종만 같을 뿐 수행 가능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전문가분도 매칭해 주시나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신명엔텍에서 진단 가능한 어떤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업종은 같은데 그 기술이나 설비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지원 사업자가 신청한 딱 그 설비나 기술에 대한 정확하게 맞는 그 진단팀을 배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외에 그 업종에서 그 다른 공정에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훨씬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종은 같지만 수행 가능 내용이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진짜 너무 안 맞는다라고 싶으시면은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진단을 포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기업에 대한 진단은 포기하시겠다고 저희에게 가능한 빨리 이메일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팀에게 그 기업을 배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질문이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그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진단보고서 양식을 좀 보여드리고 위에서부터 쭉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 부분을 지금 빠르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는 뭐 각각 어떻게 작성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실제로 작성하셔야 되는 그 양식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두 쪽씩 보는 걸로 해서 위에서부터 쭉쭉 가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그 가시는 그 진단기업에 대한 이름을 써주시고 진단 책임자. 지금 화면이 약간 공유가 늦는데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식을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공정진단 보고서 앞에 그 대상 기업명 작성해 주시고 그 기업의 진단을 간 책임자와 진단팀원, 뭐 기업에 해당하시는 분은 괄호 치고 뒤에 기업을 써주시고 전문가분은 그냥 괄호 없이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차를 쭉 작성해 주시고요. 이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PPT에서 설명드린 대로 회사 일반 현황, 기초자료조사, 뭐 개선 내용 검토, 정밀 진단 및 실행안, 뭐 일정 및 사업비, 종합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그 이제 현장 진단 일지와 지원 사업장 평가서 이게 이제 별첨으로 붙어 있는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일반 현황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서류로 받은 그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 요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을 차용하시면 대부분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기본적으로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셔서 뭐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인증 보유 현황이나 회사 연역 여기 또 파란색으로 써 있듯이 저희가 그 다 배포해드린 그 지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요약서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기업의 뭐 조직도나 주요 설비 현황 이런 부분들도 그 지원 사업장이 협조를 받아서 다 진단팀께서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자료 조사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지원 사업장의 협조를 통해서 진단팀께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인데 뭐 일단 클린 팩토리 수준 약식 진단표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해서 뭐 양호한지 뭐 미흡한지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사항이나 문제점이나 뭐 개선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래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의견을 달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뭐 항목들을 쭉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제조 사업장의 제조 공정도 각 공정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부분은 예시로 적어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그 해당 사업장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고 작업장 배치도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제품 생산량, 원부자재 현황, 뭐 화학물질 사용 현황, 뭐 용수 사용 현황, 뭐 에너지 사용 현황, 뭐 이런 것들 그 사업계획서에 일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협조 받아서 이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대기물질 오염 및 처리 현황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해당 없는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해서 뭐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뭐 발생하는 부분은 발생량 같은 것을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환경 인허가 현황은 뭐각 방지시설 설치 신고서 등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해당 없음, 뭐 관리하고 있음 없음 뭐 이런 부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은 그 지원 사업자 신청 내용 검토입니다. 그 지원 사업자가 저희에게 뭐 이런 설비나 뭐 기술을 뭐 도입하고 싶다, 교체하고 싶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동기나 뭐 필요성, 뭘 바꾸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 요약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럼 그 신청 내용에 대해서 진단팀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적절한지, 본 사업과 뭐 연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지원 사업자가 작성한 뭐 개선 효과가 있는데 그 개선 효과가 진단팀이 봤을 때 실제로 뭐 잘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너무 과대 계산되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이제 수정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원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받아놨는데요. 그 예산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좀 과다하다, 뭐 과다하지 않다 등의 어떤 예산 검토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이 이제 정밀 진단 및 개선 실행안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 표에는 그 사업장에 뭐 개선할 만한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 예시로 적었듯이 뭐 회수 열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예상 금액, 뭐 예상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고, 맨 오른쪽에 이제 그 개선안에 대해서 추천을 하시는지 미추천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마 추천이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올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뭐 자기 부담을 당연히 더해야 되지만 그 금액 내에서 뭐 감축 효과나 경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면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은 하면 좋겠지만 뭐 금액이 너무 비싸다거나 경제성이 아직은 부족하다거나 뭐 환경적인 문제가 현재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미추천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미추천의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별표에 달았듯이 미추천 사유를 그 이 칸에 간략히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공정 진단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뭐 여러 가지 안들을 뽑으셨을 테고, 그 중에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할 만한 아이템이 뭐 1개 또는 뭐 2개, 뭐 많게는 뭐 3, 4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실행 과제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제 그 개선안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예시고요. 그래서 뭐 그 개선안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나 문제점은 뭐고, 뭐 사진이 어떤데 지금 뭐 매우 더럽고,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했는데 뭐 개선 방안은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할 거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개선안을 실행했을 때의 뭐 성과 예측, 뭐 경제적인 성과나 뭐 환경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을 뭐 해당 표에 준용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천하는 개선 과제가 복수일 경우에는 아이템별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4-2, 뭐 4-3, 4-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템별로 계속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은 이제 위에서 추천한 아이템 뭐 하나를 추천하셨으면 그 하나에 대한 뭐 일정, 뭐 2개를 추천하셨으면 2개가 이제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니까 그럼 2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을 하면 좋고,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고, 그때의 사업성은 뭐 에너지 개선이나 뭐 환경적인 효과, 뭐 DC 레이쇼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6번 진단 종합 의견은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장을 진단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종합 의견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고, 이 개선안별 의견은 아까 그 추천과 미추천 그 모든 부분을 다 작성을 쭉 해주시고, 그 개선안에 대해서 진단팀 의견과 진단팀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사업장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희망했던 그 개선안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은 공기압축기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써주셨다면 여기 사업장 희망, 뭐 공기압축기 뭐 개선. 근데 진단팀이 가셨을 때 의견으로 뭐 공기압축기가 뭐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뭐 효과가 뭐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뭐 진단팀이 뽑아낸 뭐 개선안은 뭔데 그건 어떻고, 그래서 진단팀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장의 우선순위는 요거를 더하고 공기압축기는 차순이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의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아래 이제 그 진단팀의 진단 책임자의 개인정보, 그 다음에 그 진단을 가신 그 참여기업의 어떤 담당자 정보를 작성하신 후에 서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별첨 1, 2, 3이 붙어 있는데 그 3번은 참고하시는 거고 1, 2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그 현장에 가셨을 때 작성하는 현장 진단 일지고요. 2번은 현장 진단이 다 끝난 후에 그 지원 사업장에 대한 평가서이고, 3번은 이제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 양식을 설명드리면, 현장 진단 일지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2회 이상 방문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방문 일시, 그 어느 기업을 가셨는지, 진단팀에선 누가 갔고, 그 기업에선 누가 왔고, 그래서 회의는 뭐 이거는 초기 진단이나 뭐 정밀 진단 뭐 두 개를 위해서 왔다, 뭐 개선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 성과 분석이나 성과 분석은 아마도 이제 나중에 그 저희가 최종 성과 그때 뭐 할 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기타 방문이라면 체크하시고 뭐 내용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 부분은 컴퓨터로 작성하시지 말고 현장에서 그 진단팀이랑 기업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를 쭉 회의록식으로 적어주시고, 서명은 꼭 자필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현장 진단 일지는 이 방문 건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장 평가서라고 양식을 드렸는데, 그 해당 기업명, 뭐 그 산단 소재지, 뭐 대표자,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 뭐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우수부터 미흡까지 점수를 쭉 매겨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점 대상으로 이제 온실가스 외부 사업 연계 가능 기술 신청 시 5점, 그다음에 별점 3으로 드린 그 가점 대상 청정기술 설비 신청 시 3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해당하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이거는 뭐 진단팀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나 혹은 진단팀장이 대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팀원 개인별로 작성을 해주셔서 제출을 이게 뒤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평균을 내서 해당 기업의 현장 실사 점수를 이제 반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별점 3으로 붙은 거는 올해 이제 가점 대상 설비 기술 및 목록입니다. 뭐 어떤 분류에 따라서 어떤 개선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드린다라고 이거는 공고문에 나간 사항인데,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해당하는 가점 대상 기술이나 설비를 지원을 신청할 시 여기 3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단 보고서에 대한 양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마 이제 이거를 또 설명드렸으니까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신명 엔텍님까지 받았고, 지금 이현찬님께서 새로 질문해 주신 것부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서에 설비의 경우 자체 검토 완료한 설보로 보이는데, 해당 개선 설비의 경우 사업장이 원하는 설비 부분 조사인지 아니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신청한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팀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거보다는 뭐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아이템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방금 설명드린 보고서에 담아주시면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뭐 선정해서 지원을 할지는 그 해당 사업장이랑 생기원이 협의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금 에코넥트워크에서 방금 보여주신 서식의 보고서가 9월 11일까지 완료돼야 하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9월 11일까지 현장 진단을 완료하시고 보고서를 팀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저희가 3주의 기간을 드린 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1일까지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뭐 이렇게 대면하는 것, 뭐 현장 방문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기간은 저희가 지금 산업부 측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조금 뭐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 텐데, 현재로서는 9월 11일까지 완료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서식이랑 오늘 PPT 발표 자료 그런 것들 다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서명균님께서 별점 3의 우대사항에 온실가스 연계되는 부분에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별점 3의 우대사항은 올해 저희가 이런 것을 우선 보급하겠다라는 어떤 설비의 목록이고요. 온실가스 연계 그 아이템은 이제 가점 5점인가에 해당되는 별도의 항목인데, 그 온실가스 외부 사업, 외부 감축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계되는 아이템이라면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연계 사업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산정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점인데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에코 홍기범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에는 정밀 진단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9월 11일까지 작성이 완료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까 안내해 주실 때는 이해 방문 등 1차는 기업 현황 조사, 2차는 정밀 진단으로 안내해 주셨던 것 같아서요. 네, 아까 제가 안내 드릴 때 2번 이상을 방문해 드리고 굳이 나누자면 1차 정도에는 기업 현황 일반 조사를 해주시고 2차 정도에는 이제 정밀 진단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개가 다 9월 11일까지 완료가 되고 그 내용을 담은 방금 보여드린 진단 보고서가 9월 11일까지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해 방문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산적인 상황도 있지만 최소 2회는 가주셔야 그 공정 진단을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진단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해 방문으로 나눴고요. 근데 그 이해 방문에서 뭐 1차 처음 갔을 때는 꼭 일반 현황만 조사하고 뭐 진단은 하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구분을 나눠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재량으로 하시되 그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방문해 주십사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나 오염물 저감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진단팀에서 수행하나요? 네, 이런 부분은 진단팀에서 수행해 주셔야 하고요. 감축량이나 저감량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팀 구성해서 배정을 해드린 거고, 산정식이나 검토에 활용하는 개수값은 글쎄요, 이 부분은 진단팀에서 그 가지고 계신 그런 산식을 활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항목에 보면은 그 아래 어떤 산식이나 어떤 개수로 계산을 했는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대호님께서 신청기업의 선정 비율은 몇 %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류 접수로 약간 다른데, 신청 기업은 126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지금 서면 평가로 116개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평가를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뭐 최대 100개입니다. 그 비율은 그 최종 선정된 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몇 %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희 센터의 전현상 연구원님께서 아까 그 회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할 때 뭐 산식은 뭘로 써야 되냐, 개수는 뭘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전현상 연구원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 그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국가 고유 배출 개수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 질문 없으시면은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한 30초만 더 기다려보고 질문 없으시면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영상이랑 관련 자료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세환 전문가 박세환 박사입니다. 제가 출장 중에 잠시 온라인 회의를 좀 참여를 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추후 메일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실장님께서 뭐 말씀 한마디 하고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과 청정센터 청정기반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신호정입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문의하신 이 질문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현장 방문에 대한 두 번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첫 번째는 처음 방문하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현황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클린 팩토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아마 첫 번째 방문이 들어갈 것 같고요. 돌아오셔서 그 부분을 정리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효과가 높겠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두 번째 방문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적어도 그 업체에 계신 그 사업주 담당을 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약간 서로 조율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째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2020년 추경 3차에 포함이 되면서 저희도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개선 효과나 그런 산식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 산식에 대한 그걸 적어달라고 요청드린 것들이 저희가 본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산식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진단팀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부탁을 드린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단팀 분들께서 좀 잘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작성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형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짧은 시간에 저희가 9월 11일까지 요청드린다는 게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바꾼 상황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만들어 주셔서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조금 더 향상된 형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모님이 뭐 이민성은 지금 지금 들어오셨는데 아니 받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현상 연구원님께서 그 채팅으로 남겨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각 진단기업의 연락처를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할당된 그 사업장에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지금 복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진단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 연락처, 컨택 포인트로 할 수 있는 대표 연락처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전현상 연구원님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요. 저희가 회의 자료랑 오늘 이 뭐 킥오프 회의한 거 녹화 자료 이런 것들 뭐 링크 해가지고 이메일로 최대한 빨리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